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게 새해 첫날 출발하시길 바라겠고, 2024년에는 새해 원하는 것들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연휴 특집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안내 그리고 무료로 공개되는 글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매수를 찾는 시간의 반의 반이라도 매도에 투자하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해서 이 수익이 안 나는 것보다 매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특히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혹은 함께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가치는, 물론 제가 이제 좋은 종목을 컨택해 드리고 또 좋은 자리를 드리는 그런 전략에도 있겠지만, 매도에 대한 습관과 원칙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기술적 분석은 매도에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습관이나 원칙에 있어서 이 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만 조금만 익힐 수 있다라 그러면 내 계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를 10분 활용하셔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포트의 운영에 있어서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겠죠. 매도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매도가 어려운 건 맞지만, 저도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몰라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만 기술적인 몇몇 패턴을 가지고 내주면서 가든가, 아니면 익절 라인을 올리면서 가든가, 결국은 누구든지 발목에서 사가지고 혹은 무릎에서 사가지고 이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을 누구든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정수리에 팔고 싶은 욕심을 가지다가 결국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한두 개만 고쳐도 사실상 계좌에 크게 물리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미스 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내면서 자꾸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요? 습관적으로 매수를 찾는 그런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매도에 대한 신경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 혹은 급등주를 매수할까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에코프로 사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고통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그쪽에서 내는 레포트들이 어떤 주가를 선행해 가지고 참고할 만하면 좋을 텐데, 늘 어떻게 됩니까? 후행에 가깝습니다. 후행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참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읽고, 또 읽다 보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얘기보다 좋은 얘기가 훨씬 더 많죠.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엄청나잖아요. 그것만 보면 몇십 프로 먹는 거는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계속 읽고 기사 보고 자꾸 뭘 매수하지 찾고 있고, 막 동호회 같은 데 막 찝적여 보고, 막 단체방 같은 데 가입하고,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가입하고, 이러다 보면 매수에 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정작 매수를 해 가지고 이 종목을 관리하는 데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종목과 그냥 살아버리죠. 그쵸? 물려 가지고 그냥 계속 '에이 그래 잘 되겠지.' 하고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는 자리를 알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마디나 어떤 패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익힐 수 있다라 그러면 훨씬 더 내 어떤 주식 생활이 편해지고 재테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거에 대한 투자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물론 좋은 종목을 고르기까지의 어떤 장인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이 매도에 대한 기술들은 막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나 아니면 막 크게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몇 가지 원칙과 패턴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익히고 경험을 쌓고 자꾸 확률이 높은 컷라인을 만들어 가고, 내가 익절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방식들을 구축해 가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여기 게임주 하나랑 제약주 하나가 제약주 두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그렇죠. 그건 뭐냐면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LCLB나 뭐 이런 종목들은 그 광신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어떤 대표부터 해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만큼 내가 어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주가는 없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나 비중 조절 타이밍들을 조금만 공부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도 물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결국은 내가 매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도를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2024년에는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내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다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마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마감을 했죠. 재밌는 거는 이 자리에 와서 연기금이 저렇게 매수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좋아서 매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원칙에 의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떨어질 때 매도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추종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로만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현실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합병 이후에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 셀트리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은 신경이 거슬릴 법한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박스 구간에서 내가 조금만 단단하게 매매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얘가 30만 원 가는 그런 구간 정도를 먹을 수 있는 폭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기본적 분석한 거에 의해서 매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려가도 들고 있고 올라가도 들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언제 매도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에 대한 그게 이론인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려갈 때도 매수하고 올라갈 때도 매수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맞춰 가지고, 근데 시장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우상향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찾을 타이밍이 이 저점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한데 저점에서 빼야 돼. 그러면 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다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든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내가 이 파동을 이용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 놓치면 어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
어느 종목도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나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진폭과 파동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거나 다시 밀려서 아래 타점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들이 비단 이번에만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굉장히 초조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에코프로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날아갈 것 같아서 전전긍긍했지만 지금 다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제 정말 막 몇만 원이었던 시절은 오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다시 먹을 자리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거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물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18만 원 이상부터는 계속 내주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어떻게 매수를 추격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시 최소한 15만 원 아래로 내려와야지 접근하는 거지 이 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아래에서도 게임주 계속 여름에도 특집 방송 드리고 뭐 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게 본 종목은 아무리 못 가도 19만 원 이상 자리는 올라온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야기 드렸던 20만 원대 이상 자리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가운데 이렇게 꺾여 버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뭘 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들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고 있던 이렇게 이 와야 될 자리 이상으로 오게 되면 컷라인을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이러다가 더 가지 않을까 그러고 매도를 소홀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슈 한 번이 터지게 되면 뒤늦게 따라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올라오면 아씨 괜히 매도했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러니까 왜 19만 원짜리가 깨지면 쏟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맞이에 대한 확률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미 만약에 본 종목을 매매했다라 그러면 전고를 깨질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기 디딜 때까지만 해도 양호했는데 이렇게 깨고 나서 음봉을 유지할 때 사실은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 좋게 이 120평에 다시 와서 잡을 수 있으면 좋고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반등은 다시 한번 이 19만 원짜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확인하러 올라오는 것뿐이지 정말 본 종목이 다시 치고 막 빵빵 터져 나가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120평을 뭐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 이 보통 매도를 내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그걸 통계내 본 적도 없고 그런 방법을 써본 적도 없고 매수에만 관심 있지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이 가격대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통 당일 시세에만 내가 계속 들썩이고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본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이 어닝을 벌어들이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이제 몇몇 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레고캠바이오 뭐 고것들은 이제 가족분들하고 매매했다고 이야기 드렸었고 삼천당 제약도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계속 못 잡아서 그렇지 왜냐면 아니 이렇게 이탈해 가지고 꺾여서 음봉 나오다가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쌍바닥을 만들었지만 적어도 이런 자리가 와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멘트로는 이야기 드리거든요. 얼마 전에 네오캠바이오 그렇게 올라갈 때 걔랑 수급 구조가 비슷한 게 삼청당 제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쟤를 놓친 게 아깝다라 그러면 얘를 따라붙어도 괜찮은데 사실 공식 오더로는 따라붙는 매매는 잘 안 하거든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우상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못 먹어도 덜 내주자라는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거나 삼천당 제약이 그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어서 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자리들 그쵸? 기존에 관통해 가지고 깨졌던 요런 자리들 다시 깨질 때
아무리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해도 여기서 나왔다라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올라가도 그냥 내려가도 그만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돈이 필요 없어 가지고 그냥 평생 들고 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이 필요해. 근데 하필이면 저점이야. 이런 말 그대로 아쉬운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제가 테슬라 때도 이야기 드렸던 방법이죠. 내가 그냥 끝까지 갖고 가고 싶으면 적어도 주수라도 늘리자. 그쵸? 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반이라도 내주고 다시 올라탔을 때 반 나왔던 거 다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주식 수라도 늘릴 수 있다라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가는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고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이 가는 길들이 예 순탄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순탄한 종목이 있나요? 저는 순탄한 종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양반인 거죠. 그쵸? 그런 종목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의 관점을 살려가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매수 종목을 찾는 시간을 예 투자는 시간보다 시간의 반의 반이라도 매도에 좀 투자하자. 매도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가 원칙과 습관만 몇 개만 익힌다라 그러면 내 계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시면 저희 차계사 카페로 오셔가지고 안내 살피시면 되겠고 저희 신년 프로모션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속눈썹 치고 저희 비싸지도 않거든요. 거의 최저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첫 달은 그것도 모자라서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매매들을 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부 힘차게 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언제든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2024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모닝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